오늘은 요가의 과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저는 여기 잠깐 사회를 맡은 과학책방갈다 대표 이명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지금 저희가 지하실 현장에서 약간 무로 송출하고 있긴 하지만 OBS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 직원 중에 대학교 방송반 출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역량을 발휘해서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가의 과학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요즘에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서 요가하고 뭐 필라테스, PT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꾸꾸신 분이 되게 많은데 이 요가의 과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요가를 흔히 생각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 대한 탐구, 그것을 이제 가꾸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요가라는 것이 몸에 대한 아주 과학적인 탐구를 오랫동안 해온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요약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요가를 실제 그 현장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강사님 모시고요. 또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원래는 수의사 분이세요. 그리고 과학책도 내시고 그래서 그 두 분을 모시고 요가에 대한 이야기, 요가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동작 시연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기대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은 요 댓글 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정리를 해서 질문에 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 정도 소개를 하고요. 두 분 소개는 각자에게 맡기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책을 번역한 번역가 권기호입니다. 네,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다 이 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일 테고 아마 요가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 대한 뭐 보도자료 같은 소개는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자에 대해서나 아니면 책의 뭐 목차라든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시피 한 이제 초보자나 다름없는데 사이언스북스에서 인체 해부학을 번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번역을 해야 가장 적합한 책이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맡게 돼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번역해서 혹시나 하는 우려도 했는데 편집부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해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책이 무사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역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요가의 과학인데 이 사실 과학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은 해부학, 생리학 중심의 의학입니다. 그래서 요가의 의학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책에서는 요가에 대해서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 모든 부분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학으로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통합적으로 요가의 과학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그리고 여러 번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어, 그 배운 것들이 사실 현재 실천되고 있지 못하지만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가지고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어, 제가 이 자리에서 요가 전문가이신 엘요가 대표 박유미 선생님에게 많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책을 번역하긴 했지만은 제가 요가에 대해서 거의 모르다시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선 요가가 무엇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요가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고 좀 분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가가 좀 더 육체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몸의 활성화가 좀 많이 줄게 되고 안 좋은 자세로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코로나 영향도 요즘엔 더 크고요. 그래서 하타 요가가 조금 더 중점이 되는 게 요즘의 추세인 것 같고요. 사실 요즘이라고 해도 근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계속 하타 요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네, 정신적인 부분이 사실 더 큰데 예, 그 부분은 여기 오늘은 조금 다루긴 힘들 것 같고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육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면서 몸과 마음을 같이 열어내는 네, 그런 도구로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요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요가를 또 잘못 따라하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 동작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해야 아마 적절한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사실 그 요가 동작을 어떤 식으로 취해야 정확한지 궁금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요가 동작을 그림으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요가를 그 동작을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또는 자세를 취하면서 홀딩하는 유지하는 그 시간 이런 거라든가 해서 자세에 관한 구체적인 팁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생님께 직접 요가 자세 동작을 어떻게 취하면 좋은지 몇 가지 예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이 동작들을 도와주실 도우미 선생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잠깐 앉아 계시겠어요? 어, 근데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요가 수련을 시작하고 계신 분인지 이제 아니면 아예 처음으로 해보고 싶으신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가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무리되지 않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항상 사전에 먼저 본인의 상태를 특히 뭐 수술을 하셨거나 지병이 있으시거나 한 경우에는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무리되지 않게 저는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인데 호흡법을 처음부터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 선생님도 계시고요. 이건 좀 케이스인데 어, 일단은 본인의 호흡이 어떤지부터 좀 알아차리실 수 있게 수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작을 하실 때 너무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중간에 숨을 내가 계속 참고 있는다거나 하면은 분명히 동작이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호흡은 그냥 편안하게 좀 쉬어지고 약간은 빨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하던 동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호흡이 가빠지는 정도다 정도의 강도면 네, 수련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네, 몇 가지 동작을 좀 일단 해 볼게요. 124페이지를 피시면은 네, 124페이지를 피시면은 얼굴을 아래로 향한 개자세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도 그냥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쵸. 제가 일단 설명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목하고 이제 허리 고관절 그리고 하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그냥 간단하게 나눠서 몇 동작만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을 하시거나 수련 중이신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목하고 어깨 주변을 좀 푸는 동작이긴 해요. 지금 이 동작을 들어가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풀기 위해서 어깨를 좀 이렇게 귀 끝까지 쭉 끌어올리셔서 고개를 한번 도리도리 저어 보실래요?
사실 앉아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고 고개 좀 돌려주고 다리도 이렇게 앞으로 뻗어서 좀 탈탈탈탈 털어주고 이런 정말 기본적인 것들 있죠. 그냥 진동을 좀 줄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시작하셨다가 일단은 여기 책에서는 사실 시퀀스가 뭐 이런 동작을 하세요가 아니라 단편적으로 나와 있긴 하거든요. 뭐 다운독 자세, 뭐 개 자세, 고양이 자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이제 수련을 좀 배우고 계시고 있고요. 같이 수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운독 자세를 한번 취해 볼까요? 네, 팔을 이제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손가락은 쫙쫙 펴셔서 지면을 이렇게 단단하게 밀어내실 거고요. 처음부터 지금 어슬렁처럼 뒤꿈치가 닿으면 아주 좋겠지만 네, 닿지 않은 경우가 좀 대다수일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무릎을 잠깐 내려보시겠어요? 무릎을 내리시고 고개를 아래로 툭 숙여보세요. 그 다음에 그냥 잠깐 그대로 계세요. 요렇게만 해도 어지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주 초보자이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아래로 몸을 굽혀서만 계셔도 조금 혈압이 높아지실 수 있어요. 이 상태로 계시다가 네. 뒤꿈치 대지 마시고 그냥 엉덩이를 높게 한번 올려보세요. 높게 올리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혈압이 좀 높아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눈을 좀 감고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 여유가 생기면은 뒤꿈치를 내리시면 돼요. 근데 보통 뒤꿈치를 내렸을 때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깨가 앞으로 나오는데 항상 요가에서 중심으로 두는 게 척추거든요. 그래서 척추가 많이 굽어지지 않게 척추는 이제 경추에서부터 목뼈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으로 쭉 늘려줄 수 있게 이걸 기본 자세로 보통 봐요. 그래서 다운독 자세는 특히나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만 좀 주의하시면서 동작을 취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좀 보면은 가슴 근육하고 이제 삼두근 좀 해박적 용어긴 한데 예, 위쪽에 윗대 팔 쪽에 이제 삼두근 보통 이렇게 뭐 알통처럼 나온다 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괜찮아요. 예, 그런 근육들이 이제 당겨지면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당겨지면서 늘어나는 근육들은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근육이긴 해요. 예, 가장 안 쓰고 있는 근육이기도 하고 탄력성이 저하가 되면서 몸이 계속 앞으로 굽게 돼요. 거의 대다수가 몸이 앞으로 굽는 증상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는 자세예요. 처음에 너무 힘들면은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좀 구부리세요. 그리고 엉덩이는 그냥 높게, 엉덩이 높게. 그래야 등이 펴지게 되겠죠. 예, 요렇게 해서 한 20초 정도, 호흡을 한 7번 정도 하신 후에 무릎을 바닥으로 대시고 잠깐 또 이때도 휴식을 조금 하셨다가 한 2-3번 정도 하시는 걸 사실 권유를 하고요. 좀 지루하다 싶으시면 바로 동작을 좀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운독 동작은 이렇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목, 어깨 주변부를 많이 풀어주기도 하고요. 허리 전체를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동작이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허브 동작이요. 요가 동작들을 이어갈 때 중간중간에 계속 이어가는 동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운독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은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브라 자세 한번 해볼까요? 코브라 자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복부 바닥에다 대고 엎드리세요. 네. 엎드리시고 잠깐 이마 바닥에다가 대실 거고요. 사실은 책이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정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긴 했는데 책을 참고하시는 거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많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초급자 동작으로 설명해 주는 걸 좀 한번 들으시면서 책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러면은 책 자체가 좀 더 정석인 부분이 많아서 요것도 무리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좀 참고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면은 이 책에서는 어쨌든 다리를 뭐 골반 넓이 정도 벌린다 하는데 더 넓게 벌리셔도 괜찮아요. 좀 더 넓게 벌리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양손은 이렇게 귀 옆바닥
예, 귀 옆바닥 기본으로 이제 손가락을 쫙 펴세요. 손가락 쫙 펴시고 호흡을 일단 등 주변으로 가져가시고요. 마시는 숨에 한번 올라와 보실래요? 쭉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근데 등에 힘을 조금 더 줄 수 있게 엉덩이 힘을 한번 줘보세요. 이때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허리 주변이 시원합니다. 아 시원하세요? 네. 지금 어슬렁은 시원하다고 했어요. 시원한 정도인데 이건 사실 정말 아주 개인 차인데요. 시원한 정도면 사실 저는 그냥 이어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려가 보세요. 좀 힘드니까. 어떤 분들은 올라왔는데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숨이 안 쉬어져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동작도 사실 과한 거예요. 그래서 팔의 위치를 좀 더 앞으로 두시거나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시거나 하시면서 조정을 하시면은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련을 계속 해보셔야 되고요. 이 요가의 과학이라는 어떤 책의 제목처럼 실험을 하고 실패를 계속 좀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 힘들어서 요가 안 할래 하고 보통 많이들 그만두세요. 근데 그러지 말고 좀 뭔가 불편하긴 한데 좀 조정해서 해볼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시도해 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면서 하시면은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선생님하고 꾸준히 좀 수업을 하실 수가 있으면 그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코브라 자세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쭉 올라와 보세요. 코브라 자세는 이제 등허리 주변부에 근력을 많이 길러줄 수 있는 좋은 동작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고개는 정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추 목뼈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이 되시거나 약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살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동작을 취해 주셔야지 활성화가 되거든요. 왜냐면 보통 반대 자세를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잘 안 되고 호흡이 가장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서 아니면 지금 한번 취해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해보셨을 때 나는 이게 좀 불편하다 많이 그러면은 본인의 일상생활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많이 앞으로 굽어 있구나 아니면 컴퓨터 생활이나 뭐 핸드폰을 많이 많이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일상을 좀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가 동작은 사실 요가 동작이 아니라 본인의 생활 습관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코브라 자세를 꼭 지금 아니면은 언젠가 한번 꼭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고개를 조금 들어볼까요?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때요? 더 시원해지는데요. 네. 네, 그 정도면 괜찮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도 한 7호흡 하고 이제 내려오시면 돼요. 7호흡이라는 거는 사실 한 20초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초보자 분들한테는 제가 이 정도로 이제 홀딩을 권유를 하고요. 사실 이제 수련이 깊어지신 분들이나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한 1분에서 한 3분까지도 권유를 좀 해요. 그래서 익숙해질수록 시간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가볼게요. 브릿지 자세 한번 가볼까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등 대고 누워보세요. 누워보세요. 네, 등 대고 누우시고 무릎을 세우시고요. 다리 자세라고 하는 동작이죠. 아마 꼭 요가 아니어도 어떤 운동 뭐 필라테스나 다른 피트니스 가셨어도 이 동작은 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다리 자세도 요가 동작 중에 하나로 보고요. 턱은 약간만 당기고 다리는 주먹 2개 정도 들어가 넓이 벌리고 좋아요. 이때 발이 좀 11자가 될 수 있게 가시면은 좋아요. 근데 무릎 간격은요 발목보다 약간 더 바깥으로 벌리시는 걸 저는 권유를 해요. 근데 이것도 선생님마다 어디에 포인트를 둘 건지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무릎을 조금 바깥으로 벌려주게 되는 이유는
많이들 많이 안 걷게 되고 하기 때문에 무릎이 폈을 때 더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힘이 약해져요. 허벅지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좀 벌려서 가게 되면은 엉덩이 힘을 좀 더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보다 무릎을 조금 더 벌린다는 느낌으로 한번 이때도 호흡 한번 보시고 천천히 골반 한번 올려볼까요? 발바닥으로 밀어내면서 처음에는 밀고 많이 안 올려도 돼요. 많이 안 올려도 돼요. 이때도 그냥 일직선만 쭉 유지할 수 있게 가보고 엉덩이 힘을 줘보세요. 그리고 무릎은 살짝만 벌려요. 그래서 둔부에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엉덩이 힘 들어가요. 모든 곳에 힘이 들어갑니다. 예, 이것도 기본으로 이제 초보자이신 분들한테는 힙을 너무 많이 들지 말라고 해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은 나중에는 막 쭉 들어 올리시게 될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가셔도 괜찮은데 지금은 일단 그래서 조금 이제 치골뼈하고 쇄골까지가 일직선이 될 수 있게 이 정도만 올리시고 엉덩이 힘 들어가는지 본인 손으로 만져봐도 돼요. 본인 손으로 이렇게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좀 만져보고 허벅지에도 이렇게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힘이 좀 들어가는지 보시면은 좋아요. 하체 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세도 제가 거의 수업할 때 항상 하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발목이 불안정한 경우도 요즘에 많이 보여요. 많이 앉아 계셔서 그런지 걸으실 때 보통 이제 내려오세요. 안짱 걸음도 좀 많고 아니면 완전히 팔자로 걸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보통 이제 정면에서 두 번째 발가락이 한 25도에서 30도까지는 벌어지셔도 괜찮은데 더 이상 벌어진다. 너무 팔자로 걷는다. 또는 발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짱으로 걷는다 하시면은 저는 꼭 교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짧게 뭐 말씀드렸는데 제가 재활을 시작했을 때도 저는 굉장히 팔자로 많이 걸었어요. 다리가 많이 벌어져 있었고 너무 발목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근데 하체가 무너지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이게 그릇이잖아요. 골반이. 근데 골반이 막 무너져 있는 상태는 척추도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반하고 척추하고 요 두 개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하실 때 그리고 이 책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은 책을 참고는 해 주시되 초보자 자세가 뭔지 잘 못 따라하겠다 하시면 꼭 유튜브나 선생님을 찾으셔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요가란 무엇인가 했을 때 아까 제가 이제 현대인들은 어쨌든 하타 요가 보통 이제 육체를 많이 수련하면서 몸과 마음의 정신을 이제 고양시키는 요가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하타 요가가 주로 많이 가는데 사실 예전에는 하타 요가가 주가 아니었다고 해요. 되게 오래 전에는 요가의 뭐 역사를 보면은 기원전 5,000년 전부터 뭐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수트라를 봐도 요가 경전을 봐도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져 있어요. 거기서 보면 사실은 육체에 대한 걸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정신적인 부분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가는 마음 작용의 지멸이다 하는 부분은 아마 요가 수련을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어떤 방법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몸을 먼저 풀고 가는 경향이 더 커졌어요. 근데 명상을 좀 오래 할 수 있으려면 일단 몸이 좋아지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하타 요가를 조금 더 중점으로 수련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참고하시고 몸이 조금 더 괜찮아지시거나 아니면 동시에 명상을 혹시 진행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를 15분 정도는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기 앉아볼까요? 예, 이 쿠션에 위에. 아니 여기 보고. 앉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 자세인데요. 양손은 무릎 위에다 얹어 놓으시고 사실은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유럽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서양인들은 이 동작이 잘 안 나와요. 이제 자식 문화나 이런 게 일상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동작 자체가 너무 곤욕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자세 말고 무릎 꿇고 앉아 보세요. 근데 요즘에는 동양인들도 이 자세가 잘 안 된다고 해요. 다리를 좀 벌리세요. 다리를 벌려서 얘가 들어가 있어요. 이 쿠션이 안으로. 다리 더 벌려요. 더. 예. 그래서 사실 이 쿠션이 지금 조금 낮아요. 좀 낮는데 좀 더 골반이 발목보다 높게 올라올 수 있게 두면서 이렇게 해서 명상 자세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무릎 관절이 또 안 좋아지시는 게 있어서 뭐 이 자세도 그렇고 사실 그냥 달인 자세 아까 갔던 가부좌 자세도 오래 하는 걸 권장하진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건 사실 저랑 이제 다른 스승님들이랑 명상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저도 명상을 좀 길게 했을 때는 하루에 한 13시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그 질문을 해요. 이렇게 하다가 무릎이 나가는 건 아니냐, 어디가 아픈 건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해요. 실제로 네, 무릎이 나가서 뭐 못 걸어 나가거나 뭔가 몸이 안 좋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세가 좀 고통스럽지만 익숙해지시면은 괜찮을 거고요. 다시 양반 다리 하고 앉으세요. 사실 이 양반 다리 하고 앉는 자세도 뭐 가부좌 자세, 연꽃 자세 이렇게 많이 얘기는 해요. 다양하게 부르는데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앉으시고 양손은 그냥 가볍게 무릎 위에 얹어 놓으세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추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이 될 수 있게 만드시고요. 이 자세 자체가 어색하신 분들은 약간 뒷벽에 기대셔도 돼요. 사실은 살짝 뒷벽에 기대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가능하면은 벽에 기대지 않고 앉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으신 후에 어깨가 좀 말리신 분들은 약간 어깨를 들었다가 살짝 뒤로 돌리세요. 툭 떨구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시고 이제 명상을 기본으로 한 15분 정도 진행을 하시면 돼요. 뭐 명상은 가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 상태로 15분 이상 본인의 이제 마음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이 기본 자세를 요가에서 많이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잘 못 견디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지만 딱 3개월 정도만 해주시면은 몸의 변화가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강사 입장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보통 100일 정도는 뭔가 변화를 이루고 싶으실 때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예. 시연 도와주신 어슬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직접 스승님을 모시고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 것 같고 이 책에서도 요가를 배울 때 효과를 높이려면 강사에게 직접 단체로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연대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효과가 증진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또는 요가 학원에서 지금 비대면 시대긴 하지만은 요가 학원에서 직접 배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근육과 뼈나 이런 관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부분들은 사실 요가를 배우면서 궁금할 때 한 번씩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은 굉장히 시원하네. 그러면 왜 시원하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당겨지고 늘어나서 시원할까? 이 호기심에서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가 동작이 잘 안 될 때 당기고 아프기만 하다 하면 내 동작이 뭐가 문제가 있지? 어느 부위가 아플까? 이거를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앞쪽에 보면은 인체 해부학에 대한 개론이 있고 중간 부분에 그 요가 자세와 동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뒤쪽에는 흔히들 이제 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냥 단순히 요가 해부학 생리학으로만 어렵게 요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요가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요가를 직접 가르치고 계신 그 강사 입장에서 이 책이 어떤 점이 가장 그 두드러지는 장점이고 그것을 요가를 배우는 초급자나 중급자나 상급자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훑어보고 이제 좋았던 부분은 저는 이 책이 왜 요가의 해부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처음에 들었어요. 보통은 요가의 해부학이라는 주제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요가의 과학일까? 근데 첫 장에 나오더라고요. 이 저자가 본인이 스스로 연구하고 과학적 원리와 근거를 토대로 책을 지은 게 이제 크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좀 더 과학적이고 어쨌든 증명해낸 사실들이 많아서 요가의 과학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은이에 대해서 되게 신뢰도 있게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는데 저도 약간 모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제가 설명할 때 요가 수련할 때 뭐 어떤 자세를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좀 가물가물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느낌적으로 아는데 설명하기는 힘들다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잘 써놨더라고요. 뭐 호흡할 때 보통 이제 왼쪽 콧구멍을 통해서는 조금 더 마음이 이완이 되고 오른쪽 콧구멍을 통해서는 조금 더 활기가 불어 넣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부교감신경, 뭐 교감신경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쉬웠고요. 요가를 하면서 저절로 명상을 자연스럽게 접하시는 분들이 있고 요가는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마음은 들여다보고 싶어. 어쨌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요가가 거의 하타 요가가 중점으로 네.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요가 이꼴 동작이다. 어떤 아사나 보통 네. 동작 아사나라고 하는데요. 동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종교가 아닌데 요가가 종교적인 색깔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근데 저는 마음챙김도 요가에서 말하는 명상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요가를 열심히 하면 명상이 저절로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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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좀 네. 왜냐면 선생님 네. 이것도 이제 선생님을 어떤 분을 만나느냐도 사실 중요해요. 근데 네. 뭐 꼭 한 선생님한테만 배워야지 이게 아니고 그래도 아마 수련을 하시다 보면 한 두세 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만 듣게 되실 텐데 보통 네. 단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요가는 그런 부분이 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요가가 요즘 사람들 특히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19의 그 발생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그 더 필요한 운동, 신체 활동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책에 뭐 소개된 내용도 있지만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뭐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죠. 그리고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과도 효과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본인이 어디에서 불편함을 느끼느냐가 먼저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몸이 너무 불편하다 하면 이제 몸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고 내가 네.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정하다 하면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개인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지만 크게는 정말 몸 아니면 마음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봤는데 둘 중에 하나가 너무 내가 마음이 또는 몸이 불편하다 하게 됐을 때는 그게 꼭 요가가 아니어도 좀 다른 움직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가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평소에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서 근육이 바뀌고 근육이 바뀌면 당연히
생각하는 구조도 저는 조금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사실 요가를 뭐 어쨌든 요가의 과학이라는 책이 나왔고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꼭 그게 아니어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든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불편함에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존에 있던 요가 해부학 책을 뭐 다 본 거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좀 참고하면서 느꼈던 거는 여기서는 그래도 명상에 대해서 많은 수록은 아니어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뒤에 Q&A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궁금했던 부분들도 좀 확인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저자가 연구에서 결과로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앤서슨의 사실 유튜브 강의를 제가 또 살펴봤어요. 강의가 실제로 본인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설명하시면서 유튜브 강의를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책으로 많이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사회자분께 다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그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가의 과학이란 책이 오늘 두 분 말씀 나누신 것들 들으시면서 또는 책을 직접 확인하신 분들 보셨겠지만 이게 뭐 요가 자체의 뭐 수행법을 한다든가 뭐 이러기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짚어주는, 그래서 여느 해부학 책과도 조금 다르고 또 여느 명상 책과도 좀 다르고 뭐 그런 요소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요가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지금 또 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할 때, 그럴 때도 되게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거나 뭐 이런 걸 알면 또 더 재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질문 또 올려주시고요. 네, 질문 혹시 뭐 의사나 물리치료사도 봐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 책을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보면 어떨 건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의사나 물리치료사 분들은 사실 이 내용을 이미 다 숙지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해요. 이 어떤 해부학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전문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들한테는 사실 이 책보다는 수련을 정말 실제로 경험하시는 걸 좀 더 추천해드릴 것 같고요. 사실 의사나 물리치료사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좀 많이 알고 있어서 나는 좀 더 다른 부분을 알고 싶은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요가에 대해서 제가 그 정형외과 외과 쪽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요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뭐 깊이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냥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TV에서 본 거라든가 들은 이야기로 굉장히 위험한 동작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물론 도입부에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약간의 그런 일러두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동작을 자세를 취하면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요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을 참고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요가를 하세요라고 권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신다면 이런 면에서 이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지침이나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번역하시면서 꼭 전달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는 선들로 이제 지시어가 나와 있는 수많은 해부학 용어는 사실 꼭 필요한 사람들 또는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해야 될 것들이고 실제로는 이 책 전체를 보십사 하는 겁니다. 이 책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요가는 전인적인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 육체 모두를 수행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적합한 운동 내지 수행 방법이 바로 요가라는 거. 그래서 이 표지나 본문에 있는 이 해부도 같은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 책이 진짜 얘기해주는 그 요가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와 그다음에 요가에 대한 사전 지식,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요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언스북스에서 낸 책 중에 그 재활의학 하시는 분이 쓰신 백년목, 백년허리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책과 이 책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그 사실은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지금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질문 혹시 마지막 질문 기다리는 동안에 두 분 마무리 말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타님부터 오늘 소감과 더불어서 뭐 마지막 말씀 한 마디씩 듣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책을 좀 미리 접하면서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거 내가 다 익숙한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저자의 어떤 의도와 이 저자가 어쨌든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연구 결과를 낸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뒀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좀 더 어떤 것을 탐구하고 실험해 보는 걸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모호하거나 이제 많이들 수련하시면 아시겠지만 요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좀 모호하다 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모호한 것이 좀 더 명료해지는 시간이 있긴 한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시간 자체가 되게 길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굉장히 바쁘게 번역을 하느라고 사실은 머릿속에 이 책을 잘 집어넣지 못했었습니다. 그 번역가나 편집자가 공통점이 있다면 그 책을 번역하거나 편집하는 동안 머릿속에 그 책을 온전히 집어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료를 쓸 때야 정신을 차려서 책을 알게 되고, 번역가 같은 경우에는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책으로서 번역된 책으로서 다시 한번 봐야 머릿속에 그게 정리가 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며칠 동안 과거 며칠 동안 이 책을 전체를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번역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낯선 내용도 많았는데 그것을 이제야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었고, 오늘 요가 강사이신 박유미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마지막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북토크를 할 때는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뭐 분석해서 하기나 그러기보다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그 각기 번역하신 그 편집자이시면서 수의사이신 분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사분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또 이런 그런 어떤 생각들을 다질 수 있었다면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감을 할 거고요. 이 요가의 과학 또 그다음에 뭐 달리기의 과학 뭐 이렇게 어떤 우리가 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리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